여기 염색 혹시 몇 번 하셨어요? 한 3-4번 정도 했었어요. 3-4번이요? 네. 그리고 파마도 돼 있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파마 2번 했어요. 2번이요? 네. 자, 오늘은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 할 겁니다. 이제 볼륨 매직 할 건데 곱슬기가 꽤 있으십니다. 근데 굉장히 심한 이 뒤틀림이 있는 곱슬기는 아니고 이제 머리가 크게 웨이브가 지는 이렇게 충모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머리를 힘 빠지지 않게 이제 균일하게 펴내면서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, 자, 파팅은 언더와 오버로 나눠줄 거고요. 이 언더에는 먼저 라인을, 원랭스 라인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. 굳이 이제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지금 컷하신 지가 조금 되고 이제 층이 라인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들쑥날쑥하거든요. 그것만 좀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는 생각으로 컷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귀 뒤에서 1cm 가져와서 사이드. 자, 사이드는 이미 좀 층이 나 있기 때문에 자를 게 많이 없어요.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. 중요한 거는 이 미들 존부터는 층을 살짝 내줘야 돼요. 온베이스로 그대로 당겨서 자, 세임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미들 존에는 세임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이 앞쪽이 오늘은 너무 열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이전 섹션만큼만 좀 오버 디렉션에서 이제 앞이 너무 열리는 거를 막아줄 거예요. 자, 이게 스트레이트 할 때는 또 앞이 너무 열려서 레이어가 많아버리면 좀 깔끔한 느낌이 없거든요. 좀 너무 둥근 느낌이 많이 살아나기 때문에 약간의 좀 무게감을 남겨놓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. 자, 사이드 넘어갈 때 다시 한번 가이드를 온베이스로 만들어 주고요. 자, 그 다음부터 약간 뒤쪽으로 오버 디렉션. 자, 너무 뒤쪽으로 당기지 않는 이유는 앞이 길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뭐 디자인에 따라서 오버 디렉션의 정도는 잘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베이스 컷의 포인트는 이전 섹션만큼 뒤쪽으로 당겨지는 약간의 오버 디렉션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만 잘라놔도 좀 라인이 정리된 느낌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오버존. 자, 이 오버존 역시 그대로 들어 올려서 이 온베이스로 세임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두상이 둥글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양이 많으면 두 번에 나눠서 이 층을 내줘도 됩니다. 더 정확하게 낼 수 있고요. 이 피벗 섹션으로 두상을 따라 돌아가면서 오버 디렉션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. 이제 탑 쪽은 모발이 둥글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로 섹션으로 잡아가지고 라인 정리만 해줄게. 자, 사이드도 그냥 두상 따라 그대로 자르시면 됩니다. 단 너무 앞쪽으로 오버 디렉션 되면은 애써 지켜놨던 그런 라인감이 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, 오버 디렉션 없이 앞쪽으로 오버 디렉션 없이 그대로 온베이스로 잘라주겠습니다. 자, 베이스 컷은 이 라인은 깔끔하지만 이 위쪽에서
이 돌아가면서 층이 나 있기 때문에 좀 잘록한 그런 느낌이 생길 겁니다, 머리가. 자, 연화 한번 해볼게요. 이 매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, 주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. 이 곱슬기가 싫기 때문에 이 주기적으로 매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, 자, 그러다 보면은 머리가 상해요. 잘못하면은 이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매직은 한번 할 때 손상 없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반복 시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상했다고 얘기해서 죄송해요. 괜찮죠? 네. 기분 안 나쁘죠? 네. 이 끝부분이 상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밀고 있는 이 무손상 재생펌. 자, 위쪽 비교적 손상이 덜한 데는 이제 NA 건강모로 해줄 거고요. 자, 여기에 PCP를 10% 정도 섞어 주겠습니다. 자, 제가 요즘에 이렇게 펌제가 나오면서 이제 무손상 재생펌이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좀 밀고 있는데, 사실 저도 전문가잖아요. 미용사고 이제 전문가인데, 그 무손상, 재생 이런 단어를 이 헤어에 쓰는 게 참 좀 그래요. 약간 이제 거부감도 있고, 어차피 모발은 죽은 세포인데 얘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? 근데 적어도 이 연화와 환원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모발이 상하지 않습니다. 무손상이에요. 그리고 이 끊어진 시스틴 결합을 연결해주면서, 이 PCP가 연결해주면서 연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좋아집니다. 네, 괜찮아져요. 제가 이제 연화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그 안에 빈 곳을 이제 채워주면서 이 모발 겉에 과팽윤 없이 이제 연화를 하면은 가능한 거죠, 그게 사실. 근데 그 과정이 어렵지 않다. 굉장히 쉽게 이제 그 과정을 할 수 있게 펌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. 이 연화 프로세스가 이제 복잡하면은 어려워지고, 이 결과물에도 이게 크니까 워낙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지. 그리고 이 끝쪽이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제가 따로 이따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손상된 부분에는 DA로 발라주겠습니다. 자, DA는 이 pH 6.0이고요. 이 산성 영역에서 환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손상모, 극손상모에 이제 팽윤 없이 연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. 자, 마찬가지로 이 PCP를 10% 섞어줄게요. 자,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손상 범위가 차이가 큰 부분을 연화를 할 때는 이 오버랩 되는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버랩 되는 부분까지 약을 살짝 덧발라주세요. 그러면은 이제 pH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과연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직을 반복 시술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, 이 끝부분, 아예 많이 상한 부분보다 이 오버랩 되는 부분이 되게 위험해요. 약이 내려오면서 그 부분이 손상이 심해지거든요. 어차피 이제 끝부분은 우리가 딱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 상하는데, 항상 보면은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이 상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이 약을 같이 덧방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은 안전하게 오버랩 되는 부분 상하는 일 없이 이렇게 연화를 할 수 있겠죠. 연화를 오히려 상한 머리일수록 더 확실하게 봐줘야 돼요. 이게 상했다 그래가지고 이 시간을 짧게 보면, 어쨌든 머리가 환원이 되는 데는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한데, 최소 10분 정도는 필요한데, 완벽하게 환원이 되려면 이게 많이 상했다 그래서 약을 발라놓고 막 3분 4분 있다가 헹궈버리면 머리만 상하고 환원은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예 한 10분 정도 방치를 해 놓을 수 있는, 견뎌낼 수 있는 펌제를 선택해서 환원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
자,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건강 부분, 손상 부분 약을 따로 쓰고 방치는 충분히 해주는 거를 좋아해요. 벌써 약 바르면서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. 이 정도 손상된 머리는. 네, 전혀 문제 없어요. 15분 이상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자, 지금 10분 지났고요. 모발 상태 한번 볼게요. 전혀 문제 없이 부드럽습니다. 힘이 빠진 느낌도 없고요. 오히려 환원이 잘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이제 요즘에는 좀 연화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. 머리가 무조건 이제 팽윤이 되거나 힘이 빠진다고 해서 연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렇지 않고서도 충분히 확실하게 연화를 할 수 있거든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래쪽 상안 부분 이 약을 살짝 걷어내고 이 PCP를 그 위에 살짝 덧발라 주겠습니다. 자, 두껍게 바를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약이 조금 잘 흡수될 수 있게 간단하게 약만 좀 걷어내주고 PCP로 다시 한번 모발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. PCP를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 덧바르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연화를 하고 있는 상태가 이 모발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기 가장 좋은 상태죠. 흡수가 되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해주는 게 가장 흡수가 잘 되겠죠. 이거를 얇게 한 번씩만 더 살짝 걷어내고, 자, 헹구고 머리 헹구고 다시 볼게요. 이제 헹굴 때 벌써 느낌이 딱 와요. 부드럽게. 모발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.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. 부드럽죠? 되게 부드럽죠? 이 정도면 뭐 거의 프레스를 안 해도 될 정도인데, 그래도 열을 살짝 올려줘야 이제 곱슬기가 다시 안 돌아오기 때문에 프레스 작업 할게요. 이제 힘으로 눌러서 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이게 너무 힘줘서 누르면 머리가 또 매직을 하고 났을 때 굉장히 이 모발이 납작해지거든요. 둥글둥글해지지 않고. 이제 열을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프레스를 하겠습니다. 이거를 내려놓고 프레스를 찝으면 아시죠? 여기 자국 딱 생겨버리잖아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온베이스로 이렇게 들어서 프레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국도 안 나오고 볼륨도 살고. 이 샴푸를 하고 나서 머리를 말렸는데 구불구불함이 남아있다. 그거는 이제 연화가 환원이 확실히 안 된 거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곱슬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. 매직을 프레스를 올려주더라도. 그 다음에 열이 균일하게 확실히 안 올라갔을 때, 그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볼륨 매직 시술은 다 끝났습니다. 그 볼륨 매직 자체가, 그러니까 매직 스트레이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술은 아니잖아요. 보통 이제 뭐 웨이브보다는 더 훨씬 더 단순하니까 이제 쉬운 것 같아도 손상 없이 이제 볼륨 매직을 한다, 혹은 이제 반복해서, 특히나 매직 같은 경우는 반복 시술이 굉장히 많은 펌이기 때문에 이 반복 시술에도 무리 없을 정도로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서 펌을 한다.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또 조금 다르거든요. 손상 없이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볼륨 매직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